어릴 때 맞는 건 평생 동안 기억 속에 각인돼요. 몰래 그래요. 어제 뭐 자기 삼촌이 중딩인 딸을 때리고 어쩌고 그런 사연이 나왔잖아. 그것 때문에 얼마 전 일이 생각나서 글을 올리는 거야. 밤에 난 침대에 누웠어. 옆에 스탠드 불은 켜놓고. 근데 누가 내 방으로 오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얼른 불을 껐지 뭐. 아빠더라. 인터넷 모뎀 전원을 끄려고 온 거였어. 그리고 나한테 뭐라 하더라고. 그렇게 불 꺼버리면 자는 줄 알 것 같냐라는. 아빠는 그런 거 싫어하거든. 그냥 그렇게 잠이 들려고 눈을 감았어. 내가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그 정도 소리 가지고 맘상할 이유는 전혀 없잖아. 근데 어렸을 때 맞던 게 생각이 나더라. 우리 아빠는 나를 좀 때렸어. 특히 어릴 때. 아니, 컸다고 안 때렸던 건 아닌데 어릴 때 맞았던 건 유난히 기억이 나. 참고로 아빠는 남고 선생이라 때리는 거는 무지 잘 때리지. 그래 자식 때문에 속 타서 때릴 때 얼마나 심하게 때렸겠어. 아주 어릴 때 그러니까 숫자도 못 세던 나이에. 아빠 친구 아들은 덧셈 뺄셈 곱하기까지 하는데 나는 뭐냐면서 방에 끌고 가서 바보라면서 때렸대. 막내가 어릴 때 아빠한테 어떻게 맞았는지 아는 나로서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웃을 순 없었어. 그리고는 밤에 나 바보 아니야 이러면서 울었다지. 뭐 이건 내 기억에 남을 수도 없이 어릴 때니까 그냥 불쌍하다는 생각 말고 다른 느낌은 없는데. 언젠가는 빗자루 손잡이로 맞았는데 그냥 요즘 파는 그런 빗자루가 아니야. 짧은 건데 앉아서 쓰는 그런 거 있잖아. 엄마가 시집 올 때쯤 가져온 것 같은데 졸라 무겁고. 아무튼 대박이었어. 진짜 엄마가 신고하자는 소리가 나올 때까지 맞았어. 아니구나, 엄마가 겨우 말린 거였나? 이렇게 될 때까지 어떻게 맞고 있을 수가 있냐라고 엄마가 그랬는데 난 피하거나 하면 진짜가 아빠가 날 죽도록 팰 것 같아서 움직일 수가 없어서 그냥 그랬던 것만 기억나. 그때 무서움 그런 거. 어릴 때 맞았던 것들 왜 맞았는지도 모르겠고 아마 뭔가 거짓말을 해서 그랬던 것 같긴 한데 내가 무슨 거짓말을 한 건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또 맞을까봐 다음번에 말 못하고 또 그러고 그랬겠지. 커서 맞는 거는 그렇게 심하게 맞은 것도 아니었고 그냥 또 아빠가 화내는구나 이렇게 넘어가고 내가 참지 이러고 넘어갈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컸으니까 자기가 때리거나 해서 말 듣게 할 수는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가끔 때리는 걸 보면 진짜 감정적이긴 해. 어릴 때는 내가 왜 맞는지도 몰랐고 지금도 당연히 기억 안 나고 그냥 그때 공포, 화남, 내가 그렇게 취급받았다는 게 혐오스럽고 아빠에 대한 실망, 분노 그런 것만 느껴지고 그날 밤엔 그런 것들 때문에 계속 눈물이 나서 펑펑 울었어. 물론 내가 정신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빠가 심하게 나를 학대한 편도 아닌데 가끔 그런 것만 빼면 잘 놀아준 편이었걸랑. 그냥 그런 기억들은 나를 너무 괴롭혀. 아무래도 우리 아빠는 나한테 이쁨 받기는 그런 것 같아. K백작은 우리 아버지는 공무원이었습니다. 껍데기만. 음주에 오토바이 폭주에 기타 좋아하고 마왕 좋아하는 고스 아버지. 저도 많이 맞았습니다. 그냥 때리면 울기라도 하죠. 유치원 다니기 전부터 푸시업에다가 아시죠? 엎드려 뻗쳐. 그 자세로 가격입니다. 회초리, 짝대기, 울면 플러스 알파. 울면 더 때리고 울면 또 때리고 더 때리고. 초등학교 때 야구 방망이로 맞았어요. 공부를 못하거나 잘못해서 맞으면 억울하진 않아요. 동생들이 잘못해서 덤으로 맞곤 했죠. 리더십을 강요하면서. 그래도 아버지는 매너 있게 때리셨네요. 어쨌든 매일 저녁을 초중음으로 만들어놨던 아버지. 전라 미워할까요? 아니요, 사랑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미워했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후회가 되네요.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웃으면서 살 일만 만드시기를. 그게 K백작 같은 경우에는 한편으로는 그게 원한이 돼서 이 충돌하거나 나중에 앙금으로 남거나 그러기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모든 그 슬펐거나 괴로웠거나 분개했던 기억이나 이런 것들이 추억으로 바뀌었으니까 참 그래도 막 이런 생각이 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몰래가 매너 있게 맞았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매너 있게 맞은 건 당신이고요. K백작이고요. 동생들이 잘못한 걸 가지고 덤으로 형이니까 네가 애들을 잘못 지도했으니까 때려라라는 거는 그냥 맞겠다 나 같으면. 근데 뭐 정말 이유를 수긍할 수 없는 예를 들어 넌 왜 이렇게 덧셈도 못하고 바보냐 그러면서 그냥 때리면 다음날부터 덧셈을 하게 되냐. 애가 난 바보하냐 그러면서 징징 짰으면 얼마나 가슴속에 상처가 맺었겠어. 얼마 전에 우리 통계를 읽는 법하고 세상을 읽는 법에 대한 그 진실의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했었죠.
그러면서 우리 분데스리가의 예를 들었잖아요. 분데스리가 60세 이상의 분데스리가 출신의 선수는 없다. 그런데 만일 분데스리가가 생긴 것이 30년이 되지 않았다면 분데스리가 출신의 축구 선수는 60세 이상의 선수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건데 시당초에. 그러나 문장만 딱 놓고 봤을 때 분데스리가 출신의 60세 이상 선수는 없다라고 얘기하면 축구가 사람 잡는 스포츠인 것처럼 들린다는 것. 통계나 이런 사회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인용할 때 그 안에 이유를 따지고 우리가 바보가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놀림당하고 그런 지식이나 정보에 의해서 휘둘릴 수 있다는 것. 요새 조선일보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노인들이 얼마나 소외되어서 학대받고 있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 보면 자식을 7을 낳았는데 자식이 아무도 돌보지를 않아서 시골에 오로지 어머니만 혼자 남아서 그래서 자식들 주위에서 욕하면 아유 나 자식 없다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제 뭐 이야기를 한다는, 그리고 자기 자식 미워하지 말 뭐 이런 소리를 한다는, 그리고 자식들이 이제 부모한테 와서 행패 부리고 뜨악질 부리고 막 이런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우리 사회의 이 노년층이 자녀들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희생하고 봉사한 다음에 이 자녀들에 의해서 버림받고 학대받으며 요즘 젊은 세대들이 부모에 대한 의무를 완전히 방기하고 이 부모들을 내팽개쳐서 사회 곳곳 그늘에서 이제는 더 이상 능력이 없어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희생당한 다음 이렇게 버려지고 있다라는 비통한 이 세상의 지옥도에 대한 그런 고발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기사 뒷면에서 우리는 또 이런 질문을 던질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선일보라는 매체와 그 울분과 통곡에 차서 그 노년층을 비호하는 그 기사의 말투와 격렬한 이 천륜을 거슬린 이 싸가지 없는 놈들에 대한 그런 준엄한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감히 그 질문을 우리가 입에 올린다라는 것은 바로 직방으로 우리가 그 싸가지 없는 놈들 대열의 선두가 될 것 같은 그런 위협감 때문에 그 질문을 떠올리질 못하게 합니다. 그 질문이 뭐냐고요? 자식 새끼를 어떻게 길렀으면 7을 낳는데 엄마가 시골에 혼자 있을 때 10년이 넘게 한 번도 안 찾아오도록 기를 수가 있느냐? 응? 도대체 자녀하고 같이 살 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나 좀 그거 좀 알고 싶어. 애를 기를 때 무슨 사연이 있었으며 애를 어떻게 길렀으며 아이들하고 관계는 어땠으며 그리고 뭐 가령 돌아가신 그 남편분하고 사이에 아이들 교육 방침이 뭐였으며 저 어떻게 지내셨느냐? 도대체 어떻게 했는데 7자식이 한 명도 찾아오질 않느냐? 외아들이라고 하나 있었는데 앞불싸 그놈이 빗나가 불었다. 에? 뭐 돈 번다고 서울 가더니 이놈이 뭐 정신이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는데 오히려 거꾸로 자식이 7인데 하나도 안 찾아온다라는 거는 그런 의심을 들게 하지 않아요? 부모한테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응? 꼭 이럴 때만 되면은 젊은 사람들의 어깨가 무거워지고 젊은 사람들의 책임으로 또 젊은 사람들이 싸가지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지만 그러나 이런 경우만 빼놓는다면 바로 그 젊은이들은 청소년기부터 뇌가 없어서 어른들이 볼 거, 읽을 거, 들을 거, 말해야 될 거를 다 판단해야 되는 그런 것들로 취급해서 기른 것들이 어른들이었는데 이제 와서 어른이 됐다고 걔네가 어디 가서 무슨 뇌가 생기겠나? 그리고 이 문화 충돌이라는 것이 우리 아버지는 김정구 선생 노래를 좋아하는데 나는 레드제플린 노래를 좋아해서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레드제플린이 뭔지 한마디도 아실 수가 없는 것과 내가 김정구 선생 노래를 들으면은 왠지 좀 소름이 돋는 것과 자 이런 것만이 문화 충돌일까? 문화라는 게 영화를 보고
음악을 듣고 이러는 것만이 문화일까? 이 삶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문화라는 게.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나의 존재 양식이기도 하고, 이것 자체가 이 세대 간의 충돌을 하다 보니까 누구의 잘잘못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대한 골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간격 사이에서 누가 누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할지 알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겨버렸지만, 자식들 가운데서 대가리 커서 집 밖으로 독립할 날만 기다리면서 저희 부모를 철천지 원수처럼 생각하면서 이를 갈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 장난 아니게 많아요, 그 숫자가. 외려 옛날로 갈수록 이 종아리 걷어라, 너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으니 좀 맞아야겠구나, 목치미로 올라가라, 이래가지고 애들을 때리는 경우, 이 집안의 가부장적인 위험이 아직 존재하고 처벌에 대한 어떤 합당한 운영이 존재하는 이런 경우에, 그리고 종아리 맞고 정말 살이 터지도록 맞잖아요, 옛날에. 그런 다음에 질질 짜면 이 구석에서 아버지 몰래 엄마가 불러내가지고서 종아리에다가 옛날 좀 무슨 뭐 호랑이 뭐 연고 막 이런 거 발라주던 그 시절 이야기들, 그 시절을 듣고 있으면 그 어른들을 위주로 일방적으로 뭐 어떤 구성이 돼 있다고는 하지만, 이 가정의 운영 방식이 그나마 그때는 룰이 있었다. 칼라가 틀린 거고 방향이 틀린데 룰이 좀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고 세대 또래의 가족 구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완전히 뭐 애를 개패듯이 팬다든가 어릴 때 상처 준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자유, 부모의 100% 권한이고, 이 옛날에는 화풀이를 개새끼한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잖수. 그 부엌 옆에서 기르는 강아지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구박받고 나면 발로 빵 차가지고 깨갱 하는 거 정도는 자유였잖아. 근데 우리가 문명사회가 된다라는 것은 그 자기 강아지를 자기가 발로 차도 옆집 사람이 고발해버리면 붙잡혀가는 게, 그게 문명화되는 거 아니야, 인간이. 응? 아무리 개라고 해서, 인간이 아니라고 해서 그 개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마치 거기에 대한 뭐 어떤 체벌이나 두들겨 패거나 막 이럴 수 있는 권리를 다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전근대적인, 개새끼도 그럴진데 자기 속으로 나온 자기 애새끼라고 해서 그걸 마음대로 패거나 아무 소리를 귀에다가 이렇게 던질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노년에 접어들어서 심한 경우에 자녀들한테 버림받고 자식들이 돌보지 않고 내팽개쳐버리는 거를 어떡하라고? 뭐 어떡하라고? 누가 잘못됐다는 건데? 그거를 보고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젊은 애들이 이 윗세대들한테 잘하도록 마음을 고쳐먹도록 개과천선하도록 이제 와서 전국적으로 교육의 장을 새로 열까? 아니면 부모 내팽개치고 봉양 안 하는 애들 전부 뿌들어다가 삼천교육대 보낼까? 천만의 말씀, 그 가정 얘기는 그 가정으로 끝난 거예요. 만일 모르지, 안 돌보는 수준을 떠나서 자식 새끼가 매일 들어와가지고서 뭐 부모 패고 난리 지긴다, 그럼 그건 경찰에 고발하든지 해야겠지. 그렇지 않고서야 뭐 그 가정이야 자기들끼리 얘기한 물 건너간 거지, 그걸 우리 보고 어쩌라고. 단지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이 자기의 모든 진을 다 빼가지고 자녀의 교육과 자녀의 뭐 이런 데다가 다 희생하고 투자하는 것은 시대에도 뒤떨어진 일일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감사를 받지도 못하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젊은 시절에서부터 중년에서부터 노년으로 넘어가면서 벌 수 있는 그 모든 재화의 총량을 자녀한테 다 투입하고
그거에서 더 나아가서 빚까지 끌어대서 갖다가 자녀한테 투입하고 그 다음에 니들이 성공해서 갚아라. 근데 니들이 성공해서 훌륭하게 돼서 이거를 못 갚을 경우에는 엄마 아버지는 곤란해진다. 애를 잡아 죽이는 거지 그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 세대들은 이제 자식을 기를 때 어떻게 길러야 되냐면 얘들이 성장했을 때 얘네들한테 기대지 않아도 되는 정도의 돈 버는 것과 연금과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은 짱박아 놔가면서 애들을 길러야 돼요. 근데 뭐 애가 뭐 나는 과외 선생을 갖다 대지를 않아서 무슨 과외를 시켜주질 않아서 내가 성적이 엄마 아빠 때문에 나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 새끼는 그건 때려버려야지. 그런 거는 미친 거지. 지질이 지가 태어날 때 공부가 재주 없이 태어난 거지 뭐. 내가 그렇게 낳아줬나 보지 지를. 그럼 어떡하라고. 그리고 그렇게 과외를 옆에서 해서 갖다 대고 무슨 돈 들이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공부, 그렇게 갈 수 있는 대학이라면 공부 쪽으로 평생 가야 성공 못 한다는 얘기야. 딴 거 하란 얘기지. 이 사회의 수치와 통계가 공부 아닌 다른 쪽으로 가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그렇게 증거를 대주면서 공부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줬는데도 그걸 돈으로 선생을 사고 갖다 대가지고 애를 억지로 공부를 시키면 나중에 이 새끼 굶어 죽는 거지 뭐. 딴 쪽으로 나갔어야지. 뭐 어떡하라고. 이 험한 세상에 그렇게 만만하게 보고 말이야. 중고등학교나 대학교 때 이렇게 대충 과외 선생 갖다 대고 돈 좀 들이고 막 강남 무슨 쪽집게 비싼 뭐 이렇게 해서 일시적으로 애 성적을 올리면 애가 살아남고서 이 사회 보수 기득권 계층에 소속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거. 대가리가 나쁜 거지. 그러니까 지들이 굶어 죽고 자식 새끼 굶어 죽지. 그러니까 나중에 원망받고 아무도 안 찾아오지 일곱 자식이. 그런 거라니까요 진짜로. 그런 다음에 힘 다 빼고 나서 자식들한테 얘야 이제 니들이 우리를 모시고 살아라. 응? 뭐 이렇게 해다오. 이런 얘기 뭐 하려고 해? 엄마 아버지는 요기 요렇게 먹고 살아야 되고 엄마 아버지 늙어가지고 안 굶어 죽으려면 어차피 자식한테 싸그리 다 배 탔다가 자식한테 엄마 아버지 노년 책임지라고 하나. 엄마 아버지 노년 할 거 자기네들이 해놓고서 나머지 모든 힘 그냥 이렇게 모아서 자식 도우나. 똑같지 뭘 그래. 하여간 뭐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을까요? 어떤 자녀는 어렸을 때 아빠가 바람 피는 걸 보고 아버지가 자기랑 상냥하게 많이 놀아주던 기억과 모아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 대한 강렬한 배신감을 느꼈을 수도 있죠. 모르겠습니다. 자녀가 하는 짓을 보고 부모가 삐져서 난 이제 니네 부모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일은 굉장히 드물지 몰라도 자식 입장에서 부모에게 결격 사유를 매겨버리고 넌 말만 내 부모 나 대가리 크거든 두고 보자 라는 것을 무의식에 박는 경우에는 수천만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부모의 무능한 모습이 한에 맺혀서 라는 식의 이유가 나온다면 그것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마음이 좀 아픈 이유가 되겠지만, 어렸을 때 아버지가 하도 엄마를 때려서 나이만 크면 나이만 되면 그리고 내가 힘만 딱 정확하게 내가 우리 아버지보다 세지는 그 순간 내가 칼 들고 우리 아버지 목 따버리겠다 라고 생각한 경우가 몇 케이스였을 것 같은데, 자녀를 때리는 아버지들도 그렇지만 엄마를 때리는 아버지들도 되게 착각하는 게 뭐냐면, 애기들 입장에서 엄마하고 아버지의 그 친밀도는 엄마 100이라고 치면 아버지 30?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더하지 않나요? 그 상황에서 아버지가 엄마를 때린다. 그러면 애가 뭐라고 생각할까? 아프지, 엄마 때리지 마세요 라고 생각할까? 아유, 엄마가 잘못했으니까 아빠가 때리는구나. 엄마 왜 그랬어? 아빠한테 왜 말했어? 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엄마를 때리고 있는 그 아버지는 애 눈에 비치기에는 그냥 하나의 야수나 짐승이나 그냥 남자 새끼 하나야. 타도 대상이고, 그리고 자기가 충분히 힘이 있었다면 지금 엄마를 구하고 여기 있는 무기든 뭐든 사용해서 지금 저 앞에 있는 놈을 죽였어야 하는 거고,
물론 공포에 질려서 완전히 경기 들려가지고 애가 정신이 날아가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지. 그게 나이가 슬슬 먹고 나면 그 공포에 의해서 눌렸던 기억들이 뚫리고 나면 그 안엔 전부 적개심 덩어리. 더덕더덕 더덕더덕. 왜 안 찾아오냐고? 안 찾아오는 게 나은 경우도 있을걸? 아예 안 보고 사는 경우가. 부모 자식인데 아예 차라리 남이 더 낫고 그냥 얼굴 모르는 이름 모르는 이웃 사촌 이런 사람들이 훨씬 가까운 거고 말이 자식이지 왼수나 다름없다라는 경우도 있지만 말이 부모지 왼수나 다름없다라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의 연대가 끊어지고 유대가 끊어지고 거기서 심지어 끊어진 걸로 안 보고 살면 다행인데 복수극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나서 나이 들어가지고 폭행당한다는 노인네들 정말 안 됐고 미안하고 가슴 미어지는 그런 이야기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정 내에서 소에 대해서 폭행당한다는 노인들을 때린다는 그 젊은 사람들에 대해서 왜 분노감과 분개심이 안 들겠느냐. 당연히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야, 저 어떻게 아니 어릴 때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나이든 부모를 차라리 버리고 얼른 떠나지 그거를 잡아 패고 사냐? 응? 뭐 이런 생각이 들지만 본인들 탓도 있다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또 아무도 지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가정에게 맡겨져 있어야 될 고유의 업무와 고유한 부분들에서 그 가족 구성원들이 어떤 역사를 겪었는지 남들이 간섭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정말로 고스란히 본인들의 책임으로 돌아가는 걸 뿐이거든요. 그 정신 차려야 될 게 우리 세대라니까요, 우리 세대. 우리는 애 새끼 나면 엄마 아빠가 먹을 거 안 입고 입을 거 안 입고라는 이야기를 애한테 해서는 절대 안 되겠다라는 얘기. 아이를 위한다면 엄마 아빠는 먹을 거 다 먹고 입을 거 다 입고 너네 남는 걸로 길러걸랑 부담 없이 살아. 아니 너무 부담 갖지 마. 너 살고 싶은 대로 살아봐. 뭔지 모르겠지만 네 인생 네 좋을 대로 살아야지. 라고 애 어깨 위에서 짐을 덜어질 수 있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닌가. 뭐 자식을 내가 낳아서 지금 기르고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글쎄 나이가 슬슬 그쪽으로 가까워가고 있나? 가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어차피 이 험한 세상에 태어나서 이 자녀들 옆에서 다 지렁이 이렇게 잡아다가 입에다가 어유 아해라 귀여운 내 새끼 하면서 부리에다가 넣어줄 수도 없는 거라면 서로 나는 법을 다 배우고 난 다음에는 각자 자기 영역도 따로 가지게 되는 거고 그러면 애 어깨 위에 선천적으로 내려오는 뭔가의 부담은 없어야겠다. 나이가 들어서 정신 차려서 어른이 되고 봤더니 내가 원한 적 없는 내가 부탁한 적 없는 물건의 청구서와 이 부담과 도덕과 책무와 이런 것들이 내 어깨에 잔뜩 매달려서 나 하나의 인생이 아니라 뭐 다른 거에 대한 거에 얽매임에 대한 거를 먼저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더라 하는 걸로 애를 몰아세우지 않는 거 그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진짜 배려 아니냐고. 그리고 그 배려를 해준다고 우리 아버지가 70살이 넘어가면서까지 약국에서 100원짜리 끝끝내 모으고 막 거기서 의학질을 하다가 결국 몸 다 작살나가지고 이게 웃을 일이 아닌데 아씨 그리고 나서 고 말년까지도 아들놈한테 부담 안 준다고 그 악독악독 매달려가지고 우리 아버지 막 그렇게 해주는데 말이야. 그럼 나는 내 딸이나 내 아들 때에서는 조금 더 클린하게 해줘야 될 텐데 요게 여기서 이제 또 머리가 살짝 그쪽으로 스토리가 넘어가네. 뭘 해야 돈을 벌지? 아니
음악이나 방송이나 그래. 이건 다 하는데 이건 나 좋아서 하는 일이고 이걸로 뭐 별로 돈을 벌 것 같지는 않은 일이잖아. 뭘 해야 돈을 버냐? 그게 문제네.